751년 8세기 중엽이죠. 751년이라고 뭐 크게 의심 없이 해왔던 이유는 바로 삼국유사에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윗부분, 제가 좀 너무 여기 앞에 불을 꺼주시면 더 좋겠지만, 향전, 지금 표시된 부분 윗부분이 향전이고 그 밑에 부분이 다 아시는 사중기록이죠. 이 삼국유사의 이 그 토함사 서구랑 관련해서 이제 윗부분이 향전, 밑에가 사중기록인데, 네, 안주를 더 꺼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향전의 기록에 의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승의 양신을 위해서 불국사,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 석굴사, 뭐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사중기록에 의하면 밑에 부분, 여기에는 지금 불국사 창건이 751년이다. 1010년. 물론 묵서지편이 1038년에서 뭐 742년까지 지금 창건을, 불국사 창건을 당겨보기도 하지만, 아무튼 삼국유사에는 지금 사중기록에 의하면 751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뭐가 문제냐인데, 뭐가 문제냐면 최근에 이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향전은 믿을 수 없고, 향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가 동시 창건이라고 했지만 향전은 믿을 수가 없다. 향전 아니냐. 그리고 이제 사중기는 믿을 만하다. 절 안에, 불국사 안에 기록이니. 사중기에 석굴암 이야기는 없다. 불국사만 751년에 창건했다고 했지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했다는 말은 없다. 앞에 향전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751년 창건은 불국사이지 석굴암과는 연관지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최근 몇몇 연구자들의 성과인데, 굳이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은 것은 이 통일신화 주곡에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중년 학자로서 뭔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어찌 보면 사명감 같은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선 연구자들이 이 석굴암의 불교 조각의 제작 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750년대, 즉 8세기 중엽이 아니라 710년까지 올려보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제가 교재에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88쪽에 제3대 33대 신문왕이 아니라 성덕왕인데, 아까 보니까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 비슷하다고 제가 잘못된 배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연구자들의 그 710년 성덕왕까지 올려본 이유는 이제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게 석굴암 감실에 바로 이제 요 위치에 있는 이 문수보살상인데, 이 문수보살상을 놓고 보니까 호류지, 일본에 있는 호류지에 711년의 한을 갖고 있는 이 호류지의 이 벽화와 너무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 석굴암상은 이 711년, 일본이 711년이면 우리는 더 올려봐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연도가 성덕왕 때 7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향전을 좀 다시 보자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렇게 주장했고, 또 다른 연구자는 이제 중국의 상을 본 것입니다. 그 연구자는 중국의 산서성의 703년상, 710년도에 정확한 연도를 갖고 있는 상인데, 여기 대자의 연도가 있습니다. 이 상과 석굴암 너무 비슷하다. 710년이다. 이렇게 이제 함께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 야쿠시지. 이 상은 718년 이후에 제작됐다는 상인데, 일본이 718년에 이런 비슷한 상이 있으니 석굴암 역시 710년쯤이 맞겠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710년상, 일본의 718년상 비슷한가? 그러면 석굴암 본전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710년인가?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여태까지의 그 주장은 좀 잠시 접어두시고, 석굴암은 38구인데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냐, 그걸 한꺼번에 8세기 중엽에, 저는 틀림없는 사실은 석굴암 불교 조각은 뭔가 본능이 있었을 것이다. 그 본이 이제 아마 중국에서 들어왔거나 하여튼 뭔가 이 모델 혹은 본능이 있었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 이유가요, 우선 석굴암의 그 짧은
복도에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이 사천왕상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와 아주 유사한, 특히 이 동방의 지구촌과 유사한 상이 지금 용문 경선사동, 제가 특강할 때 늘 보여드리는 상인데, 이 오른쪽에 동방지구촌 경선사동에 뭐 거의 똑같죠. 거의 모델이 같다, 화본이 같다라고 할 만큼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석굴암을 과연 7세기 660년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같으면 이것도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화본이 틀림없다고 해서 아까 호류지가 711년 화본과 석굴암 강실의 그 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올라가도 되겠느냐 하는 걸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과연 그러면 그것도 중국 거와 같은 660년이겠냐, 665년까지 올라가도 되느냐 석굴암을,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경선사동은 그 중국 용문석굴에 이제 이 천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천왕상이 아니라 경선사동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로 여기에 지금 2개만 만들었습니다. 사천왕인데.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요. 용문석굴 공선사동도 그렇게 하는데, 보시면 북남 동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2구를 만들거나 혹은 북서를 만들거나 이렇게 이 천왕상을 만드는 일을 중국은 제법 했거든요. 석굴 안에서. 이 경선사동의 경우는 이렇게 동과 남만을 뽑아서 사천왕을 2로 줄여서 만든 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과 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동하고 남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똑같단 말이죠. 동방지구촌뿐만 아니라 남방지구촌도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같은데, 이거는 이제 기억해 주세요. 660년. 우리가 지금 예상한 750년 석굴암 시기보다 거의 100년, 90년도 앞당겨지는 시기죠. 이 본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도남석굴 17굴 장경동에서 나온 화본입니다. 이 화본과 석굴암의 이 북방 당전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본을 토대로 어쩌면 석굴암을 만들었다고 해도 될 만큼 같은 화본인데, 이 화본은 9세기 화본입니다. 9세기. 그러니까 이 화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은 6세기, 650년, 7세기부터 9세기까지 꽤 여러 군데서 쓰였던 본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한 가지, 또 하나는 이제 석굴암의 그 유명한 11만 관세음보살을 좀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상인데, 이 상의 옷을 잠깐 복식을 보시면 여기 지금 승각기라고 불리우는 왼쪽 어깨에만 끈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승각기는 저렇게 입지는 않는데, 이 승각기는 특별하게, 승각기는 안에 있는 속옷을 말합니다. 여기는 한쪽 끝만, 보통 양쪽 끈이 있거나 뭐 하는데 여기 한쪽 끝만 딱 승각기를 두었죠. 여기. 그리고 여기 천이를 여러 번 둘러서 이중천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의 비슷한 한쪽 어깨끈의 승각기, 천이를 이중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게 수말 당초에 나오는 특징이거든요. 중국에 수말 당초면 610년, 620년대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특징을 가진 것이 석굴암 조각상들이에요. 다 보수적이지 않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 사천왕상, 11면 관음의 이런 목식의 특징은 굉장히 보수성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학교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꽃병에 가려서 이 왼쪽 끝망이 잘 안 보이시는데 현장에서 들어가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쪽 끈과 이중천이 이거는 이제 최근에 유명해졌던 그 일본에 있는 규암리 이치다지로가 갖고 있다는 그 규암리상이 바로 650년에 만들어진 그 백제상인데, 이것도 똑같이 한쪽 끈의 승각기에 이중천이 굉장히 고식인 특징이에요. 저 복식이. 아까 다시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석굴암이 과연 6세기 전반까지 7세기 전반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이거 복식이 같으니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현보살상도 여기 어깨끈 하나죠. 하나의 승각기 이중천이. 네. 굉장히 고식인 복식입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석굴암의 감실은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아까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특히 여기 이제 8세기 중엽, 우리로 치면 지금 석굴암을 만들던 시절에 유행했던 당나라 그 성서성 비린내 있는 당나라 것인데,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낙엽이라고 하는 마치 미스코리아의 띠 같은 이런 낙엽을 이 8세기 중엽부터 두르기 시작하거든요. 천이는 겉에 있는 것이고 아니 속에 낙엽을, 수박이 대신 낙엽을 두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 낙엽이 감실산에서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있던 감실산에 이렇게 이처럼 석굴암은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화본이 옛날 화본을 써느냐, 그 가까운 화본을 써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화본을 갖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수성을 가진 얘들이 있는가 하면 사천왕이나 뭐 다른, 그 다음에 이렇게 진보적인 애들이 있단 말이죠. 섞여 있는 경우인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너무나 잘 아시는 755년에 만든 신라 대방광월 화엄경 변상도입니다. 이 변상도는 황영사의 스녀인 연기조사가 그리신 거죠. 지금 755년 작품인데 보시면 조금 확대를 조금씩 해가겠습니다. 확대를 더 해가면 여기에 조금을 좀 확대해 보면 좀 제가 뒤집었습니다. 일부러 이 700 비교하려고 755년의 이 대방광월, 이건 확실한 기념작이잖아요. 755년 이 작품과 감실상과 비교해보면 정말 이게 다르냐는 거죠.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면으로 비교해보면 마찬가지. 그렇게 다를까요? 저는 이게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금 3년 앞서죠. 대방광월 화엄경 반상도보다 3년 앞서 유명한 도다이지의 대불. 이 대불은 물론 불이 나서 새로 만든 것이지만 여기 좌대. 이 좌대는 오리지널이 그 불타지 않게 두어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752년입니다. 그 부분 중에 이제 이 부분을 좀 확대해보면 뭐가 다르냐. 우리 755년, 752년작. 이게 8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시면, 다시 비교를 해보면 석굴암 뭐 755년, 752년 이게 8세기 중엽 양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류지가 711년이라고 해서 석굴암을 710년까지 올려보기는 정황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남았죠? 사회자님, 저 한 10분 더 남았죠? 아직 모르는데. 네, 한 15분, 20분. 감사합니다. 20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의 동양서굴의 벽화를 제가 막 뒤져보니까 요 벽화, 뭐 우리 석굴암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710년, 여기는 750년. 같은 화본을 두고 다른 시대에 썼단 말이죠. 710년, 750년. 그렇다면 이 석굴암을 과연 화본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다 시대를 올려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 불상과 비슷하다는 703년, 710년 석굴암과 비슷하다라고 봤는데요. 잠시만요. 요 703년, 710년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상현좌입니다. 상현좌 다 아실 거예요. 치마가 군이 대좌를 덮는 거죠. 상현, 치마가 들이내리워 상현좌, 대좌. 이 상현좌의 형식이고 석굴암처럼 편단 우견이 아닙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얼핏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통견이고 전부 다 상현좌란 말이죠. 중국에서의 상현좌가 726년까지 지속이 돼요. 상현좌가.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야구시지. 이 야구시지도 역시 상현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현좌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완벽한, 멀리서 얼핏 보면 편단우견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른쪽 어깨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는 이거를 변형 편단우견이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편단우견이 아니거든요. 요 변형 편단우견에서 이제 편단우견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구시지상을 놓고라도 또 보시면 야구시지상은 718년 이후 아직도 상현좌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이 석굴암처럼 이렇게 부채꼴 주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현좌에서
중국불상, 718년 야구시지 상현좌. 과연 이 석굴암이 완전한 편대한 의견에 부채꼴 모양으로 걷어올린 석굴암이 과연 710년이 될까요? 그리고 어깨를 보시면 어깨도 이 어깨 넓이가 벌써 이게 8세기 중엽이 되면 성당이거든요. 중국에서 완벽히 완전해질 때라서 저는 양식적으로 봐도 또 이 옷의 형식으로 봐도 좀 함께 놓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710년 이러면 성도왕 때려면 우리 황복사 706년에 만든 것과 거의 비슷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710년이라면 비슷한가요? 여전히 상현좌죠. 706년에도 여전히 통견이고 과연 710년 성도왕까지 올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719년 여전히 통견이고 이 과연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특히 6개를 많이 보거든요. 시대를 할 때. 8세기 중엽까지는 8세기 초에 이렇게 볼록하다가 조금씩 평평해지다가 9세기에는 아주 평평해져요. 아주 펑퍼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같이 두고 죄송합니다. 같이 두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석굴암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다 배우고 싶은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네, 그래도 저희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다 했는데요. 두 번째 이제 불국사 금동피로자나랑 아미타불상입니다. 또 이 금동피로자나와 아미타를 갖고도 연구자 간의 연도가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8세기 중엽, 그래서 거의 석굴암이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전 사실은 9세기 중엽을 주장하는 연구자인데요. 9세기 중엽. 그렇다면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석굴암이 8세기 중엽 유사 이랬을 때 기록이 맞다. 그거 보면 제가 9세기 중엽을 주장하는 연구자이니까 100년 차이가 나죠. 100년이나 저는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과연 100년 차이가 날까? 이 금동비로자나 금동산하고 석굴암하고 그 차이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불국사는 창건할 때 어떤 불상 모셨냐? 이렇게 9세기 중엽의 이 두 산이 9세기 중엽이라면 8세기 중엽 창건기는 뭘 모셨냐? 저한테 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국사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전 제 생각에는 이 산이 지금 180, 116, 180 정도 돼요. 두 산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산을 본전으로 모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건기에 8세기 중엽에 창건기에 훨씬 더 저는 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산은 창건기의 산은 아니고 9세기 중엽, 즉 경덕왕 무렵에 또 한 번의 이 불교 중흥을 일으켰을 때, 저는 불교 주먹이 경덕왕 때 한 번 꽃을 피우고 경문왕 때 제2의 꽃을 피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2의 꽃을 피운 경문왕 때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 산을 제가 실물대 크기로 비교한 겁니다. 일부러 금동 사실 340이고 177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줄여야겠죠. 사실 여기까지 줄였어야 되는데요. 네, 보시면 비로자나 불상의 이 금동 비로자나 불상 가시면 앞을 잠시 보겠습니다. 두 상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재료가 다르지만 오른쪽의 불국사의 금동산은 허리가 길어집니다. 허리가 보시면 허리가 확실히 이 허리가 길어지고 옷주름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각이지고 반듯반듯하다면 약간 늘어져 있는, 약간 좀 흐러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밑에 주름인데, 여기서 예전에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와서 자세히 보니까 요 주름이 눈에 띄어요. 여기에 이렇게 선으로 여기는 주조할 때 금동굴이니까 주조했겠죠. 주조할 때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주조 후에 누군가가 일부러 선을 굵게 안에 진하게 딱 3번씩 걷습니다. 3번씩. 저건 후대가 다 주조하고 난 다음에 개금하기 전에 다 친하게 긋고 그 위에 이제 개금을 하는 것인데요. 저게 자꾸 눈에 띄어서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이런 주름들이 9세기 때 상에 보여지는데 저까지 것 같고 그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 바로
요 왼쪽 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저 다 아시는 동화사 비루왕, 여기 초층 탑신에서 나온 바로 이것이죠. 미네대왕 사리기. 최근에 제가 우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이 미네대왕 사리기를 쌌던 이 보자기를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보자기입니다. 이게 미네대왕 사리기이고, 요 보자기와 미네대왕 사리기 사이에 놓였던 것이 바로 이 대구박물관의 이 금동 외함이죠. 그런데 왜 제가 놀랐냐면 이 보자기를 그대로 여기 1층 탑신의 홈에다가 두었을 거 아닙니까? 미네대왕 사리기와 함께. 근데 이게 흔들릴 리가 없는데도 여기다 이게 송진입니다. 여기 보자기 밖으로 송진을 크게 송진을 녹여서 둘렀거든요. 그래서 그 송진이 이 비단 보자기에 떡 들러붙어서 또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존 처리하면서 밝혀진 것이 이 사리 외함이 넉장인데 보통 우리가 사리기하면 조각이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보는 결과 이 4개의 조각은 모두 안쪽을, 즉 미네대왕 사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석굴암하고 좀 불국사랑 비교를 해보면 하나같이 이 주름이 있거든요. 이것도 허리가 길고, 그다음에 육개가 펑퍼짐하고, 아까 석굴암보다 더 펑퍼짐했죠. 해졌죠. 그래서 저는 이 863년이 경운왕 무렵 9세기 중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거는 보이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정황을 보태보면 저는 이제 9세기 중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림사가 858년이죠. 보림사에도 이 같은 이 세 개씩의 주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세기 중엽 같다 다 아시지만 보림사는 이 12개 이 명문 때문에 858년이 확실하잖아요. 그러고 또 보니까 지금 이 사진이, 이 불국사 사진이 이게 참 잘 없는 사진이고, 앞에서 찍지만 위에서 찍지 않으니까요. 이 주름을 858년 보림사상하고 비교해보니까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름들, 또 아까 허리가 길어지는 모습들, 펑퍼짐한 육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9세기 중엽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불국사와 같이 만들어진 게 백률사, 우리 경주박물관 이것도 같은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얼굴이 거의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개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좀 감안해서 보시면 육개의 퍼짐이라든지 눈, 코, 입을 보시면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더 같거든요. 여기 콧날, 여기 산 같은 인중, 여기 턱에 여기 판 거, 여기를 좀 더 판 거, 이런 모습들이, 여기 특히 여기 구렛나루 같이 약간 내려온 부분, 그다음에 여기 발제선, 이런 것들이 같이 봐야 한다고 저는, 또 특히 턱 밑에 이 홈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백률사도 같은 시기라고 보는데요. 시기가 거의 명확한 실상사, 9세기 중엽, 실상사 철조 열의 좌상은 최근에 제가 승격 조사 때문에 가서 보니까 이 귀가, 이거 실상사는 귀를 새로 한 것이거든요. 이 셋의 귀가 그렇게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치 이게 떡가래처럼, 이런 사실 한번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귀를 자세히 보시면 작가마다 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떡가래 같이 이렇게 귀를 만들었고, 여기는 열쇠 구멍처럼 이렇게 위를 열고 위를 해서 한 모습을 보면, 요거는 보수한 거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다릅니다만 저는 같은 시대라고 봐도 되겠다. 9세기 중엽,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굴암 본전상의 이런 부채꼴의 정연한 주름과 불국사의 이런 약간 늘어진 주름은 명백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고, 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100년간 차이가 나고, 불국사의 창곡기대 불상은 모르겠다. 8세기 중엽에 어떤 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이 금동비로자는 그 뒤에 경문함대 한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순복사에도 금강에 바로 비로자나무를 만들었거든요. 경문함대 순복사. 그래서 저는 또 영묘사에도, 제가 최근에 찾은 기록에는 영묘사에도 황금대 비로자나무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저는 다 9세기 중엽 경문함 때 이 시가 왕경 안에서